베개가 축축하게 젖어서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잠자는 동안 침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잠자는 자세를 꿈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밤에 침을 흘리는 습관의 8가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신경질환입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처럼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제어한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정 뇌 경로의 경우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밤에 더 많이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파킨슨병, 뇌성마비,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질환은 침을 조절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키고 침을 조절하는 모든 미세한 근육과 신경은 모두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파킨슨병 환자의 약 80%가 과도한 침 흘림 증상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읽었습니다. 이는 안면 근육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을 앓은 후에도 삼키는 반사신경과 같은 증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뇌는 침 분비 조절에 필요한 모든 근육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이러한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침 분비 조절, 언어, 그리고 삼키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베개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산역류, 즉 아침에 베개에 축축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 입보다는 위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는 동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입안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몸이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산을 중화하고 목에 민감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침을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침은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바로 젖은 베개입니다. 산성 역류 환자에게는 이런 현상이 매우 흔합니다. 불편한 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밤에 침을 많이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류 문제를 치료하면 침이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성을 조절하면 식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자고 아침에 훨씬 더 건조한 베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세 번째, 치과 문제. 놀라실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치아가 맞물리는 방식은 실제로 밤에 침을 흘리는 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때 치과 의사들은 이를 부정교합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으로 삼키고 침을 제대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삐뚤어진 미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밤에 침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교합이나 과객교합이 있는 경우 외모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교합은 턱을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신체가 침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침이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틀니나 교정기처럼 잘 맞지 않는 것도 입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침을 분비하게 만들고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턱 관절 근육이 영향을 받으면 침 분비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은 이러한 치과 문제를 해결하면 침 흘림 문제도 종종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아 교정이나 턱관절 장애 TMJ 치료를 받은 후 갑자기 베개가 젖어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신체 시스템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 위장 문제. 입과 목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장 건강이 밤에 침을 흘리는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다양한 소화장애가 정상보다 훨씬 많은 침을 분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설명하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AIA, 과다침 분비라고 부릅니다. 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뜻하는 멋진 표현이죠.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가 위마비 가스트로파레시스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위가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가 이렇게 느려지면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침을 분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비된 침은 베개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질환도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약 20%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위산 역류 질환으로 밤에 침을 흘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감지하면 몸은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침을 분비합니다. 장 감염도 침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유해 박테리아와 싸우면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침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베개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화 문제를 해결하면 침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식단을 바꾸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장 건강을 개선하면 아침에 베개가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섯 번째, 알레르기입니다. 낮에 티슈를 찾다 보면 아침에는 마른 베개싯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하는 계절성 알레르기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밤에 알레르기로 인해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사실상 침을 흘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자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몸은 공기 중의 모든 알레르겐에 계속 반응합니다. 코가 막히면 코로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입으로 숨쉬기로 전환하면 갑자기 침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베개가 말라붙는 거죠. 알레르기를 관리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도 덜 나온다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코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물웅덩이에서 깨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계절성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폐혈성 인후염이나 편도선염 같은 다른 질환도 침을 흘리게 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여 삼키는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침이 고여 배출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을 관리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를 뚫어주는 간단한 약을 복용하면 밤에 더 편안하게 숨쉬고 침을 덜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하면 재채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건조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기나 감염에 시달릴 때 아침에 베개가 축축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감염과 싸우면서 온갖 방식으로 방어 모드를 가동합니다. 그중 하나는 유해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침을 더 많이 분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과 같습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베개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감염 유형에 따라 침 흘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충치와 같은 치과 질환이 있는 경우 입 안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침 분비를 증가시키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편도선염일 것입니다.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삼키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침이 쌓이게 되는데 자는 동안 어디로 흘러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염은 실제로 꽤 흔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침이 많이 흐르고 인후통이나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을 치료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침 흘림 문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7번째, 뇌졸중. 이제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침 흘림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갑자기 과도하게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면, 특히 혼란, 어눌한 말투 또는 신체 한쪽의 쇠약과 같은 다른 경고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매년 약 80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얼굴 움직임과 삼키기를 담당하는 뇌의 제어센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손상은 종종 환자가 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하여 예상치 못한 침 흘림을 유발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뇌졸중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빨리 인지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침 흘림과 같은 특이한 증상도 발견하면 더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개가 젖는 것은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침이 갑자기 흐르고 다른 걱정스러운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조기 경고일 수 있으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번째, 수면 무호흡증. 베개가 계속 젖어 있고 파트너가 당신의 코골이에 대해 불평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실제로 매우 흔하지만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밤새도록, 때로는 수백 번이나 반복적으로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기도가 막히면 몸은 산소를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사실상 침을 흘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질환은 베개 커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심장 질환의 위험도 더 높습니다. 몸은 밤새도록 산소 공급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면 마치 잠을 전혀 자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료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중 기도를 열어주는 CPAP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 기계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침 흘림을 줄이거나 완전히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호흡증과 침 흘림을 모두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침 흘림과 큰 코골이로 어려움을 겪거나 가끔 숨이 차서 깨는 경우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하면 침 흘림 문제와 전반적인 건강을 놀라운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면 중 침을 흘리는 8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질환부터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까지 젖은 베개는 실제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원인 대부분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단순히 침 흘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베개가 축축하게 깨면 몸이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도록 부드럽게 재촉하는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낮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기이라고 입력하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